안녕하세요, 자취바이스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K7 얼마 전에 출시했죠. K7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 24일 날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뭐 이슈가 많았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고 K7이 출시가 됐는데, 그러면 K7을 지금 중고차로 사려면 지금 나오는 애 말고 어떤 게 있고, K7이 사실 좀 복잡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짓도 많이 했고, 그래서 K7을 완전히 뽀개 드릴게요. 제가 처음 나온 거서부터 프리미어 나오기 전까지 쭉 이제 금액대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K7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네, K7 프리미어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저번 달에요. 예. 한 뭐 열흘 전에 출시가 됐는데, 이 녀석이 사실은 나올 때부터 그랜저, 정말 그 그랜저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녀석이었죠. K5랑 K7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준 대형차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K7 프리미어도 3,300에서 4,300? 예, 그 정도 금액에 지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녀석도 초창기 나올 때는 뭐 그 정도 금액대에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물론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처음 출시가 그냥 K7입니다. VG라고도 하는데 VG K7이라 그래서 2009년 11월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2009년에 출시된 K7은 2.4 세타2 엔진과 2.7, 3.5 람다2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근데 2.7만 이제 LPI까지, 예,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6단 미션으로 출시를 하죠. 가장 센세이션했던 건 디자인. 네, 너무 호평을 받았고,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열광하게 한, K5와 K7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열광하게 하는 디자인과, 사실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었죠. 근데 K7이 사실 좀 슬펐죠. 왜냐면 K5랑 많이 비슷해서 K7 사느니 K5 사겠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그랬어요. 너무 이 외관에서 티가 많이 안 난다 라는 이유로. 그런데 웃긴 건 K7을 타셨던 분들은 K5랑 비교가 안 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K7의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와요. 예, 왜냐면 금액대도 괜찮고 가성비가 좀 괜찮아서. 그래서 K7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뭐 1세대죠 처음 나온 거는 그렇게 네 가지 엔진으로 나왔고, 그 녀석이 등급이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 세 개의 디럭스 스페셜, 럭셔리 스페셜, 프레스티지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막 쪼갰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디럭스 스페셜부터 스마트 키가 들어가거든요. 끼케야 달라지는 옵션들이,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옵션들이, 휠 크기 아니면은 최고 끝판왕 옵션에는 통풍 시트하고 뒷좌석 커튼, 전동 커튼,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들 나는 죽어도 뒷좌석에 커튼이 있어야 돼, 뭐 아니면 통풍 시트 여름에 죽어도 있어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스마트 키 정도랑 흰색이나 검정색의 스마트 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요 네 가지만 이제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소소한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K7도 준 대형이라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 있으니까 디럭스 스페셜 정도부터 저는 뭐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2011년에 엔진을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K7으로 시작해서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2011년 초부터 2012년까지 생산이 되거든요. 더 프레스티지 K7. 외관도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뭐 블랙 베젤 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안에 내부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달라진 건 뭐냐면 트림을 정리했어요.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가장 큰 다른 점, 그냥 처음 나왔던 K7하고 더 프레스티지 K7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유명한 GDI 엔진이 드디어 장착이 됐다라는 거죠. 더 프레스티지에 큰 차이는 없다. 그냥 등급 좀 정리했고, 너저분한 것들 정리했고, GDI 엔진이 들어갔다. GDI 엔진은 뭐냐? 그거는 제가 뭐 세타 엔진, 람다 엔진, GDI 엔진 막 엔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여유가 되면, 틈이 되면 한번 싹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GDI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비 개선이 주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연비를 개선하면서도 마력이 한 20마력씩 늘어나요. 그래서 웃기는 게 K7 2.4 GDI 엔진이 그 MPI 엔진 2.7보다 마력이 높아요. 2.7보다 2.4가 마력이 더 높아지는, 그래봐야 1마력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력을 좀 높이고 연비를 또 개선했다. 근데 연비도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컵연비 1km 정도? 네, 예, 그 정도. 그러니까 10km대가 11km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8km대가 9km대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GDI 엔진으로 바뀌었다. 11년식 이후부터는 더 프레스티지 K7. 그러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 보고 이게 더 프레스티지다, 이거 그냥 K7이다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엔진을 어떻게 바꿨냐? 2.4, 3.0, 3.3. 네, 이렇게 바뀝니다. 3.0하고 3.3에는 람다 엔진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마력도 높아지고 연비도 괜찮아지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K7은 얼마 정도 하냐? 처음 초창기 모델 2009년식, 2010년식 이런 것들이 500만 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행이 20만 가까이의 사고 좀 있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것들이 5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시려면 한 7, 800만 원대에 2010년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웬만하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디럭스 스페셜 이후에 그거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팔 걸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더 프레스티지 K7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녀석은 한 7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도 가장 비싼 게 한 1200, 1300.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아니요, 한 8, 900만 원대로 해서 이왕이면 정말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 금액에 사야 한다라고 하시면 K7이지만, 뭐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K7보다는 더 프레스티지 K7 GDI 엔진으로 바뀐 2012년 모델, 그 모델을 한 8, 900만 원 정도에, 혹은 조금 괜찮은 것들을 1000만 원 언더로 구매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석이거나 그게 맞다 뭐 이거 아니고, 제가 뭐 중고차를 오래 팔았으니까. 네, 더 뉴 K7 같은 경우에는 15년식 이상 10만 킬로를 넘지 않는 차량을 사이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다. 올류 K7은